동아시아사 수능특강 8강 개념 6. 네, 마지막 영상인데요. 우리 앞에서 봤던 17, 19세기의 학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완자에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완자 125쪽이에요. 우리 청나라 때 고증학과 공량학, 그 부분에서의 고증학인데요. 고증학에서 잘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사료를 통해서 늘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역사적 사건과 흔적들은 칭송할 것도 담고 있고 비난할 것도 담고 있다. 역사를 읽는 사람들도 억지로 문법을 세우거나 멋대로 더하거나 덜어서 찬양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사건과 흔적의 여부를 상고 깊이 있게 생각함에 있어서 기록의 같고 다름 및 보고 들은 것의 어긋남과 합치됨을 하나하나 조목별로 분석한다. 그래서 의심을 없게 한다. 이게 바로 엄격한 증거에 따른 실증적인 학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증거인 거죠. 문헌학으로 다 확인을 하는. 그래서 이 밑에 설명을 보면요. 고증학이 나오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요. 경세치용과 실사고시의 바탕을 둔 학문 경향인데요. 경세치용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쓸만한, 그리고 실사고시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한다 라는 건데요. 이러한 학문 경향이 고증학의 발달로 이어지죠. 청대 유교 경전과 역사서 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고증학의 발달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요거 잘 나오는 사료예요. 그다음 밑에 자료 7번 갑시다. 네, 우리나라 사료이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다 분석하지 않아도 이제 조선의 실학이구나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이제 유형원 같은 경우는 중농학파였죠. 토지 경영이 바로 잡혀야 모든 일이 제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뭐 백성들이 일정한 직업 갖게 되고 쭉쭉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주장하는 건 토지를 나눠주자. 농부 한 사람이 토지 일경을 받아 법에 따라 조세를 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중농학파의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 나오는 박제가는 대표적인 중상학파죠. 북학의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북학, 정나라를 배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소비를 주장을 해요. 소비하자, 좀 쓰자라는 겁니다. 재물은 우물과도 같아 퍼서 쓸수록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아주 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물은 안 쓰면 물이 마른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재물도 쓰자. 안 쓰면 마른다. 비단을 입지 않아서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으면 길쌈이 쇠퇴한다. 그릇이 삐뚤어지든 어떻든 개의치 않으면 나라의 공장과 도야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선에서 있었다라는 거고요. 밑에 자료 8번 갑시다. 네, 일본의 고학과 국학입니다. 고학과 같은 경우는요, 이런 성리학 이런 거 비판해요. 네, 주자를 비판했다라고 했죠. 이토진사히가 나오는데요. 이라는 근원적인 실제가 있고 난 뒤에 기가 있다. 천지가 존재하기 전에 이가 있었다. 이런 거 다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기론인데요. 그런 건 모두 억측이다. 억지로 하는 주장이다. 이는 뱀의 다리를 그려 넣거나 머리 위에 이중의 머리를 이게 하는 것으로 실제로 보고 얻은 사실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기론과 같은 형이학적인 관념론을 비판한 게 고학이었어요. 그래서 공맹시대의 고대 유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리학 같은 경우는 그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굉장히 심도 있게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유학의 일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공맹시대의 그런 유학은 철학보다는 일종의 생활 지침이라고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충성하고 효도해야 한다라는. 그래서 이 성리학을 비판을 했습니다. 형이상학적이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료는 국학입니다. 모토리 노리나가가 나라 시대 때 그 역사서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신화와 옛날 역사를요. 그래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우주 사이에 견줄 바 없는 존재다. 유교의 천명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아마테라스가 태어난 일본은 만국의 중심이 되는 나라이고 그 후손인 천황의 대군주로서의 지위는 불변하다. 자연스럽게 아마테라스로부터 해서 천황의 그 존재를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밑에 설명도
17세기 후반 이토 진사이를 비롯한 학자들이 실증론적 방법으로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고학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에는 유교, 불교 등 외래 사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래가 아닌 건 일본 신화죠. 그래서 고대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국학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특에서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특 98쪽입니다. 네, 명대 학문 경향부터 다시 한번 살필 텐데요. 네, 고현모, 황종이 등이 연구를 했고 고증학 발달에 이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명말 청초 때 등장했던 경세치용 학문 중에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봐둘만 합니다. 황종이가 명의대방록이라는 책에서 쓴 건데요. 옛날에는 천하가 주인이었고 군주는 객이었다. 이제 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과 반대되는 손님이라는 거죠. 천하가 더 중요한 군주가 일생 동안 경영한 것은 천하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군주가 주인이고 천하가 객이 되었다. 주객이 바뀌었네요. 무릇 천하가 안녕을 얻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군주 때문이다. 만약 군주가 없다면 사람들이 각자 이로움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군주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런 주장까지 당시 동아시아에서 했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황종이가 군주제도의 폐해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황종이는 명말 청초의 사상가로 그의 저술인 명의대방록에서 군주의 전제정치를 비판하여 중국의 루소라고 불린다. 왜 루소가 인민주권 주장했으니까요. 이처럼 명말 서양학문이 들어오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경세치용의 입장에서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하였다. 네, 우리 계속 보듯이 이런 명말 청초의 경세치용적인 학문이 청의 고증학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실학 우리가 잘 알 거고요. 양명학은 소론의 적은 숫자의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됐었죠. 정제도의 강화학파 정도고요. 국학 같은 면에서 대표적인 작품들이 유득공의 발해고, 이중환의 택리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서학은 연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서양의 기술 혹은 문물들과 함께 들어왔죠. 천문이나 역법, 기계 제작에 영향을 끼쳤고요. 서학은 어떤 신앙보다는 처음에는 학문으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학문적 관심으로 그리스도교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고학과 국학 쭉 보시면 되고, 국학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의 언어, 일본의 신화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불교나 유교 등의 외래 사상을 비판하는 면도 있었다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고요. 문제 자체는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복습을 하고 문제도 잘 풀면서 조금 이 부분을 탄탄하게 내가 자신감 갖고 풀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두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